뭐 선자는 뭐 저희 돌림자니까 근데 이제 베풀 선자를 쓰거든요. 이제 근데 저 경자는 이제 서울경 아니면 이제 클경이라고 해서 뭐 저는 제 이름에 맞는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베풀라가 결국엔 제 이름의 뜻이니까. 네. 루트 임팩트는 이제 올해로 5년이 되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이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기업의 방식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이들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의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이 사회적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의 부동산 개발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트 임팩트에서 임팩트? 네. 직접 지으신 이름이에요? 이제 저는 그 루트라는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뿌리라는 이름을 꼭 넣었으면 했는데 그게 왜냐면은 뭐 제가 너무 전면에 나서는 거는 저는 제가 그럴 깜냥도 안 되고 그런 방향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지 않게 그 정말 땅 아래에 숨어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분을 제공하고 단단한 그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뿌리 역할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루트 임팩트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네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돕고 있는 회사 중에 그 두송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 두송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분들을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의 어떤 그 만성적인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누군가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뭐 비즈니스 모델에서라던가 아니면 이들이 충분히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때는 신뢰 자본을 초기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들이 정말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그 인재들과 함께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인재 영입에서부터 그 인재를 대상하는 교육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설립이 될 때는 뭐 저희 아버지께서 기부를 해주신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철학을 그리고 그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가장 자율성이 높은 아버님께 의존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해왔던 일들이 점점 더 인정을 받으면서 다른 기부자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해외에 있는 재단들한테서 기부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많은 부분은 저희 아버지에 의존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2013년부터는 JP모건 재단이 이제 후원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체인지 메이커들을 위한 직무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저 구글 임팩트 챌린지라는 구글에서 진행했었던 비영리 단체 공모전에 저희가 이제 그 파이널리스트로 입상이 돼서 또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저희의 이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 직무 성장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점점 더 많은 파트너들과 일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성수동이란 곳은 뭐 혹은 뚝섬이란 곳은 워낙 뭐 요관 역사를 지닌 곳이고 저희는 그 중에 지극히 편린에 불과한 3년 동안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저희 이전에도 그쪽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뭐 비영리 단체들이 몇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성수동을 간 거를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거기 계시던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시던 분이 성수동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였던 거고. 근데 이제 좀 더 이런 것들을 이런 소셜벤처 밸리라던가 이제 좀 더 우리들의 어떤 주거 업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더 구심점을 제공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은 뭐 저희들이 내고 이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뭐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동네라는 곳이 어떤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곳이다라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오래도록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마다의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건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체인지 메이커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좀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도움들을 바탕으로 체인지 메이커들이 정말 잘 활동해서 지역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전에
상업자본들이 훨씬 빠르게 냄새를 맡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몰려들면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도 뭐 성동구청이나 이런 다양한 곳들과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답은 찾지 못했고요. 네. 어려서부터 정경선이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보다는 이제 뭐 그 정경 회장의 손자, 뭐 재벌 3세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 자아가 저의 개인 자아를 가리는 경험을 워낙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순진하고 이제 철없던 시절에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런 거를 그런 삶을 살기 전에 이미 그건 아니구나 그냥 나라는 거는 그냥 거대한 집단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알고 배우고 자라게 됐었던 것 같고 제가 의미가 있는 유일한 거는 저 자체가 그냥 운 좋게 이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이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인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근데 다행히 소위 말해서 이런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이런 경험들을 하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워낙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를 정말 다행히도 어려서부터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국어 선생님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특히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책 읽는 걸 많이 좋아했었고 뭐 어딜 가든 별명 책벌레였고 항상 책을 들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나 문학, 소설 이쪽으로 제가 읽는 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좋아했었고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국어도 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범대에 가서 교사를 하는 거 이외에도 전공 자체는 민속학을 해서 뭔가 우리나라 이런 그 많은 민속신앙이라던가 전통신앙에 대한 거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원래는 대학교 때 국문학과를 붙었었어요. 원래 국문학과를 먼저 붙었고 그래서 집안에 천명을 했죠. 나는 가고 싶은 데를 가겠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알파메일답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고 그것 부분에 대해서 뭔가 왜 그냥 나는 나답게 사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남들이 나한테 제한을 두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원에서 그냥 어떤 이런 평소 일상생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굉장히 중요한 인생 결정에 대해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장벽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저희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냥 경영대를 가기는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이런 뭐랄까 사람들한테 강요되는 이런 사회적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지금의 저로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심지어 저 작년 할로윈 이 분장 컨셉을 저 유아인 씨가 연기한 조태호로 하기는 했었는데 다 지웠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워서 그거는 유아인 씨여서 그 얼굴이 나오는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판타지구나. 어떻게 보면은 재벌이라면은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재벌이라면 이러고 놀 것이다라는 거를 상상하는 게 반영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게 그런 드라마들을 봤었던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뭐 저한테 와서 뭐 그럼 니네 집도 이렇게 대문에서 현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야 하느냐, 뭐 너의 오늘 옷은 또 버리고 내일 새 옷을 사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편적 이미지와 나는 정말 다르다. 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쵸? 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 우리
저 드라마를 보시면 일단 굉장히 그 멋있는 실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팍 한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유턴 드리프트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종종 있곤 한데 일단 저는 운전도 못 하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진짜요? 네네 화려하게 노는 삶과 뭔가 굉장히 그 이렇게 대리석과 딱딱하고 차가운 그 집안 배경에서 이렇게 그 나선형 계단을 타고 내려오시는 어머님과 이제 이런 모든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저러고 살면 진짜 힘든데 사람들이 저러고 살기에는 대단히 귀찮은 사람들이란 걸 모르는구나 약간 그 생각을 할 때는 있죠. 저는 그런 이미지와 비교하면 저는 훨씬 더 그냥 캐주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철저히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만약 저 사람은 취미로 할 것이다 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어떠한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더라도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느냐보단 제가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저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다잡아야 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드렸었던 것처럼 저도 분명히 지적 허용이 있는 아이였었고 예전에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 이게 정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루트 임팩트는 제가 아닌 정말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고 열심히 일하는 정말 선한 우리 팀으로 인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라는 사람이 거기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저도 제가 하는 어떤 이런 대외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루트 임팩트가 설령 제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저는 뭐 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제 원래 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일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선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울 수 있는 일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고 만약 그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결국에는 있던 어떤 이런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물론 당연히 가족분들과도 논의를 많이 해야겠죠. 뭐 경영 철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거창한 얘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없으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 개인적인 믿음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재벌, 뭐 대기업 집단, 뭐 가족 경영 혹은 전문인 경영 혹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수단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 수단을 선택을 했느냐인 거고 결국에는 각각의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바라는 경영 철학이라면 저도 가졌으면 하고 남들도 가졌으면 하는 거라면은 우리 조직이 결국에는 우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하고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직의 형태는 무엇이며 기업 문화의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엇이 가장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태도는 모두가 가졌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요 20명, 뭐 13명짜리 회사의 대표로 있다 보니까 이런 만 명, 수십만 명을 고용하는 회사를 일구신 분은 감히 상상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같은 인간일까에 대해서도 의심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누군가는 저렇게 담대하고 큰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그 담대하고 큰 미래가 우리에게 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할아버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겸손하셨던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신께서 스스로를 어떤 자본가나 부자가 아니라 그냥 부유한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하고 본인은 부의 청지기로서 이 부가 어떻게 가장 모든 사람한테 좋은 방향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심지어 이게 제가 읽은 부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운 좋게 이 부를 어떻게 보면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타고난 거에 불과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의식하고 이 부를 읽으신 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저는 무서워서 우리 왕 회장님 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약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는 결국엔 어떤 그 많이 가진 만큼 뭐 이제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뭐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뭐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노블리스라는 말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남들보다 고귀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단순히 더 많이 가지거나 뭐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저 다들 나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데 그걸 어떤 특정 사람의 의무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거나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제가 개인으로서 이게 소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남들보다 대단하거나 더 착하거나 더 고귀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약자들을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성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콘텐츠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고 근데 꿈꾸는 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으로 그런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동참하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만드는 게 제가 꿈꾸는 사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